안녕하세요, 장원준입니다. 네, 우리가 이제 오늘 잠깐 나눌 부분은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. 예술.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을 때 우리가 배우들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드라마나 영화를 다 보고 거기서 이제 그냥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엄청나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해보기에 배우들이 엄청나다고 느끼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배우들이 실제 그 이제 촬영을 하는 그 촬영장에 갔을 때, 그 다음에 받아본 대본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조각조각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씬 몇에 몇, 씬 몇에 몇, 그래서 차 안에서 누구랑 얘기하는 장면, 아니면 그 다음 컷은 어디 가서 뭐 하는 장면, 이렇게 다 조각 나는 거라고. 그러니까 조각이 나 있는 거. 물론 뭐 대본을 보면은 전체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전체 스토리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실제 배우가 그 전체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. 그래서 뭐 A하고 B가 싸우는 장면이 있다면 D는 뭐 출연을 안 하니까 그 다음 장면에서 D가 A에게서 어떤 뭐 그런 내용들이 이게 조각조각 난 것들만 보고 그 조각조각에서 최대한도로, 그러니까 연출자나 감독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그 그림에 실제 배우들은 어떤 특정 부분에 어떤 특정한 내용에서 본인이 이제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그 연기를 해내는 거니까요. 그래서 그게 작가가 생각하는 부분에 맞거나 아니면 더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인데, 이를테면 뭐 남녀가 키스하는 씬인데 남녀가 서로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혀 좀 이렇게 낯선 사람이라도 그 배역에서 배우니까 그 씬에서 필요한 장면들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. 그리고 그게 전체 드라마에 어떤 영향을 어떤 장면에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, 그게. 근데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조각조각 낸 것들이 실제 우리가 이제 좋은 영화다, 좋은 그 흐름을 가진 무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감독과 편집자들이 거기에서 그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니까.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부분들, 뭐 편집이라는 기술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에 뭐 음향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, 그래서 작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나온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그게 동일하게 우리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도 녹음을 한 소스가 뭐 엄청나건 엉망이든지 간에 일단 그것들을 통해서 음악을 표현하고 음악을 만들어내는데, 그러면 뭐 보컬이 노래를 막 박자도 어긋나거나 아니면 연습을 좀 안 해와서 녹음실에서 연습하면서 녹음을 하니까, 그래서 피치도 좀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다 그것들을 보정이 가능하니까 박자가 어긋나는 거야 뭐 쉬운 거고, 음정이 가는 것도 뭐 쉬운 거고. 그래서 원하는 대로 비브라토도 뭐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 있고,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좋은 이제 그 트랙을 만들어 내잖아요.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믹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술의 단계로 넘어갑니다. 네, 그건 뭐 여러분들 뭐 모르는 사람들도 대강 그림은 아는 거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품이 나오고,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믹스가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어떤 그 내용이 들리고 그 가운데 음악이 들리고 연주자들의 호흡이 들리고 그 우리가 이제 그루브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리면서 진짜 이게 음악 좋다. 그러니까 음향적인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만큼 음악이 들리게 하는 것이,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믹스가 가져야 될 기본 이제 그 요소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니까요. 그래서 예술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, 그래서 그게 기술적인 완성도를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, 기술적인 완성도가 어떤 뭐 이런 날은 잘 되고 저런 날은 잘 안 되고 아닌 뭐 거의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퀄리티의 그 선들을 가져야, 그래서 그걸 상업 믹스라고 말할 수 있는 퀄리티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프로니까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. 그리고
뭐 아티스트가 엔지니어를 아티스트 동일하게 예술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분으로 인정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신다라면 더 좋은 거고, 그냥 단순히 프로툴 오퍼레이터 같이 뭐 믹싱하기 위해서 DAW를 뭐 기계를 만지는 그런 역할로만 보실 수도 있으니까. 네, 그래서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엔지니어가 어떤 태도로 이제 그 같이 임하냐,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페이드 하나 올리고 컴프레스 하나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뭐 다들 원하시는 대로 그것들이 좋은 음악이 되고 좋은 소스가 돼서 전체적인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니까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많이 고민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체 프로덕션에서 믹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에 있습니다. 뭐 그게 창작의 부분보다도 더 뛰어나긴 어렵죠. 네, 곡을 쓰는 사람의 능력이나 편곡자나 뭐 연주자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다, 뭐 이렇게 말하긴 어렵지만, 그래도 궁극적으로 믹싱에서 실제 결과물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. 예, 그래서 뭐 전에 유명 아티스트들은 이제, 그러니까 외국의 아티스트들은 믹스 단계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믹싱 엔지니어 두세 명한테 동일한 소스를 주고, 그래서 거기에서 버전들을 받아서 그거를 거기서 골라서 하는 그런 뮤지션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위나 그런 틀의 범위가 아닌 거죠. 네, 그게 뭐 무명 때는 그냥 녹음실에서 기사님, 감독님 하면서 여기 이거 조금만 좀 키우면 안 될까요? 뭐 해서 그럼 그걸 이제 또 감독님들은 그럽시다,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, 그러다가 뭐 하루 아침에 어디 오디션 프로에 나가가지고 눈에 띄기 시작하고, 그러다 반년쯤 넘어가니까 완전히 이제 뭐 엄청난 스타가 되고, 그래서 아니 뭐 와서 같이 짜장면 먹고 그랬다가 반년 뒤에는 뭐 차도 틀려주고 집이 틀려주고 막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. 그러니까 이 실제 업계에서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어떤 그런 면에서 좀 이 한계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. 뭐 밤낮으로 튠하고 밤낮으로 뭐 고생하고 한다고 해도 자기는 그냥 일반 월급 받는 분보다 조금 더 잘 벌 수 있겠지만,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. 물론 뭐 아티스트도 진짜 이렇게 뛰어나게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. 그 하루 매일매일 나오는 신보들 숫자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. 그렇게 많은 신보들 가운데 진짜 우리가 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는 얼마 안 되니까. 그래서 어쨌건 뭐 그 부분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뜬 분들이 만약에 동일하게 예술적인 감성과 예술적인 그 기준점을 자기 무명 때랑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,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계를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,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좀 더 확보하게 하고, 인프라를 좀 더 기준을 올려놓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눈길을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, 그런 분들이 상당히 드물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손꼽으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녹음실을 엄청나게 크게 잘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그 본인이 하는 공연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는 한 두세 분 외에는 뭐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, 그냥 이제는 뭐 저작권 그냥 엄청나게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와 대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되시는 환경들이 성공하는 그런 환경들로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죠. 그래서 녹음실 비용은 우리 3시간 반 한 프로를 친다면은
93년 4년도에도 중급 규모의 녹음실이 25만 원 뭐 이랬어요. 그러니까 93년 2년 그러니까 서울 스튜디오 그러니까 아예 국내에서 제일 최고로 치는 A급 녹음실도 한 프로당 40만 원 이랬다고요. 근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 프로당 25만 원, 30만 원, 35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. 네,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? 네. 물론 예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녹음실을 만든다면은 그때 기준점으로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필요했었어요. 그때 2억이라면은 그 당시에 2억이라면 이를테면 이런 거라고 지금 어디 강남 쪽에 단독주택 하나 가격이 그랬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한 20, 30억 되는 거겠지. 예. 그 가치라는 게. 그러니까 그런 가치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녹음실을 2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프로당 25만 원 뭐 이렇게 받았던 거랑 지금 뭐 그래도 웬만큼 뭐 커머셜하게 돌리려면은 녹음실이 최하 1억에서 1억 5천 2억은 물론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기준점을 동일하게 놓고 보는 것도 약간 좀 모순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녹음실이 당연히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기획사나 개인 작업실들이 많아지니까 녹음실에 대한 어떤 그 수요 그 자체가 경제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뭐 비용을 많이 올릴 수 없는 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. 네, 한 프로에 지금 뭐 제가 저희 녹음실 만약에 35만 원, 40만 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렇게 운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. 네, 뭐 권장하는 비용이야 35만 원 정도 기준점으로 해놓고 그걸로 뭐 밴드 녹음하고 드럼부터 해서 피아노, 그런데 피아노까지 해서 이렇게 합주하는 그런 기준으로 잡아놓을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저한테도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미팅들을 하다 보면은 이미 이제 그 인지도가 얼마만큼 생기신 아티스트들하고 얘기할 때는 물론 당연히 이제 생각들이 좀 다르죠. 그래서 어쨌건 제 바람은 불경기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. 예술의 꿈을 꾸고 어제도 군인 한 분이 이메일을 주셨어요. 그래서 오디오 믹싱 핸드북을 부대에서 보고 그걸로 이제 그 업무 시간 외에 그 휴대폰으로 그 QR 코드 찍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외에 자기가 거기서 DAW를 이렇게 뭘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들의 고민 가운데서 가지는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습니다. 뭐 퇴근 시간에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래요.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인 완성도가 중요한 거고 자격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술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아티스트들이랑 믹싱비를 뭐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나는 믹싱비가 이만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니까 나는 내가 라이브에서 오퍼레이팅 하는 비용을 이만큼 받습니다. 그리고 이만큼을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드립니다. 이렇게 그게 기본이니까 그게 엔지니어의 기본이니까요. 그러니까 그냥 월급장이처럼 뭐 출근해서 퇴근하고 뭐 행사 있으면 마이크 하나 꽂고 뭐 그게 삶의 목적일 수도 있죠.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의 꿈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 음향적인 면에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아티스트들의 그 아티스틱한 부분의 꿈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당연히 이제 해결하셔야 되는 그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덩달아 좋은 그 예술의 부분들을 이제 꿈을 꿔나가면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.
지금 15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전체적으로 지금 워낙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럴수록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일이 없다고 노는 것보다는 일이 없을 때니까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자신의 기술을 닦거나 장비들을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보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. 저도 오늘 그래서 녹음실에 네트워크 단테를 다시 다 정리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깔끔하게 좀 많이 준비를 해 놓습니다. 언제라도 손님이 오셔도 바로바로 뭔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래서 준비를 해 놓으면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준비가 안 되면 기회가 와도 엉망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장호준입니다. 바이.